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35페이지 치수 및 문자 기입하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를 기입하는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기능과 엠텍스트 기능. 그중 먼저 텍스트 기능은 한 줄의 문자를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문자를 작성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아이콘을 찾아볼게요. 문자 화살표, 그 아래쪽에 단일행.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은 이 빈 영역에서 A캐드 문자 도구 모음을 체크를 해서 불러오고, 여기에서 밑줄 그어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DT입니다. DT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볼게요. 현재 문자의 스타일은 스탠다드, 문자의 높이는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문자의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시작점을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높이를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문자의 높이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서 높이 값을 결정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마우스 커서에 직교라고 해서 이 길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이 문자의 길이 값이 됩니다. 임의의 지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문자의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 문자를 회전시키진 않을 거예요.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0도가 입력이 됩니다. 스페이스. 작업 화면을 보면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이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니까 작업 완료를 할 때에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DT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그리고 높이 찍고, 각도 0도 스페이스. 문자.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음 줄에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 완료는 컨트롤 엔터. 텍스트 기능은 문자를 입력을 할 때 단순하게 높이를 지정을 해서 간단하게 문자를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 문자의 글꼴이나 기울기 등등 다양한 옵션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DT 스페이스. 문자의 시작점 또는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자리 맞추기 옵션을 실행을 해볼게요. J 스페이스. 그러면 세부적인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옵션들로 문자의 형태를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명령어 창을 보면서 이러한 옵션을 일일이 하나하나 변경을 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이 DT 기능으로는 간단하게 문자만 작성을 하고 세부적인 옵션은 따로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DT 기능으로 문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개별적인 문자로 객체가 존재를 하게 돼요. 문자를 편집을 할 때에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문자를 입력하는 두 번째 기능, 엠텍스트 기능은 여러 줄의 문자를 작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40,15 스페이스. 엠텍스트 기능의 아이콘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자, 이 아이콘. 그리고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서는 이쪽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T입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현재 문자 스타일은 스탠다드, 그리고 문자의 높이는 20이라고 나오죠. 그럼 문자를 입력을 할 때에는 문자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옵션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 옵션은 DT의 문자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DT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아무데나 찍고 문자 높이를 그냥 3으로
변경을 할게요. 스페이스. 각도 지정 안 합니다. 스페이스. 문자 지정하고 컨트롤 엔터. 네, 그 다음에 이 문자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T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볼게요. 문자의 높이는 3으로 변경이 되었죠.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반대 구석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할게요. 이처럼 영역을 만들어서 문자를 입력을 하는 기능이 mText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고, 저처럼 이 도구막대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커서 쪽에서 오른쪽 버튼 편집기 설정 도구막대 표시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편집기 설정 도구막대 표시. 그러면 이 도구막대를 보면서 글꼴, 정렬, 크기 등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도구막대를 보면서 크기, 글꼴, 정렬 등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막대를 꼭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럼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성함 작성을 해주시고 문자의 크기를 5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문자의 크기 여기에서 5 엔터. 근데 문자의 크기가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자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 주거나 또는 컨트롤 A를 눌러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글꼴 크기 5 엔터. 이런 식으로 문자를 선택을 해 줘야지만 문자가 변경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정렬 중간 중심으로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게요. 그 다음 문자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기울일 수도 있고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고 문자의 폭도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습니다. 기호를 입력을 해볼게요. 차수, 네, 도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 양수,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름값, 그 다음 확인. 문자를 수정하고 싶다면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작업 완료, 컨트롤 엔터. 문자를 입력하는 영역이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점을 클릭을 해서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클릭을 해볼게요. 문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나오죠. 이거를 그립점이라고 합니다. 교재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별표 치도록 할게요. 문자의 그립점 형태 변경 방법.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립점은 이 동적 열에 대한 그립점의 형태였어요. 이 그립점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영역을 마음대로 수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문자를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열 없음의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와 같은 그립점이 생성이 돼서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문자를 정렬을 하거나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 없음 상태로 그립점을 변경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클릭, 열 없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동적 열의 상태죠. 이 그립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쪽 영역 안에 정 가운데 오도록 만들고 싶은데 이 그립점의 형태가 조금 달라서 이거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없음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문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립점이 열 없음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 클릭을 하게 되면 문자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그립점만 수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문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텍스트, 한 줄 문자는 간단하게 문자를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 간단하게 높이를 지정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여러 줄 문자는 영역을 만들어서 다양한 옵션에 의해서 문자를 입력을 하는 기능. 이때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열 없음을 선택을 하면 그립점의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이 그립점을 적절하게 이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36페이지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치수 기능들만 별표를 치고 단축키를 외우도록 할게요. 먼저 선형 치수, 자주 사용합니다. 별표. 그 다음 37페이지, 정렬 치수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 반지름, 지름 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각도 치수 자주 사용합니다. 신속 치수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별표 여러 개 쳐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준선 치수, 연속 치수 잘 사용 안 하고, 그 다음 신속 지시선 별표. 이것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별표 친 기능들만 단축키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억지로 암기를 하면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다 보면 이 단축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형 치수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제시된 이 도형과 동일하게 객체를 먼저 그릴게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객체를 똑같이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선형 치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위쪽에 선형,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치수들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선형, 정렬, 각도, 반지름, 지름, 그 다음에 이 치수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계속은 정렬 치수예요. 등등 다양한 치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에서는 여기 선형, 정렬, 그 다음에 반지름, 지름, 각도, 신속, 그 다음에 기준선, 정렬, 이렇게 치수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축키, 단축키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면 딤이라는 치수, 그리고 선형이라는 리니어, 딤의 앞에 첫 글자, 리니어의 앞에 두 글자.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름 치수도 딤, 치수의 앞 글자, 그리고 레디우스의 앞에 두 글자, DRA.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선형 치수, DLI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임의의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DLI 스페이스. 이번에는 첫 번째 점을 찍지 않고 괄호 안에 있는 객체 선택 옵션을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 바로 클릭을 하면 똑같이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37페이지 정렬 치수 또는 대각선 치수, 단축키는 DAL 스페이스. 선형 치수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원하는 지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DAL.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을 할게요. 바로 스페이스. 객체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 클릭. 반지름 치수 DRA 스페이스. 호 또는 원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원을 선택을 하고 바깥쪽으로 할지 또는 안쪽으로 할지 정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지름 치수 단축키 DDI 스페이스 원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 지정해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반지름 치수와 동일합니다. 교재 38페이지 각도 치수 DAN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원하는 위치 이렇게 위치 정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속 치수 단축키는 QD 하위 버전에서는 이 QD가 입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QDIM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QD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형상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영역을 만들어서 클릭, 영역을 만들어서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선택 완료 스페이스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 다시 한 번 더 QD 스페이스 마우스로 선을 클릭 선택 완료 스페이스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아래쪽에 기준선 치수 기준선 치수는 기준이 될 치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 볼게요. DLI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 다음 DBA 이거는 단축키 외우지 않는다고 했었죠. 아이콘을 사용을 해 볼게요. 네, 여기에 있는 아이콘 클릭 그러면은 제 자동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치수 보조선이 기준 치수가 되어서 이 기준으로부터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기준선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선 치수의 이러한 간격들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지우고 방금 작업을 했던 기능이 지우기 기능이었죠. 똑같이 기준선 치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진행을 했던 작업이 지우기 기능이기 때문에 방금 작성을 했던 이 선형 치수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기준이 될 만한 치수를 선택을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왼쪽의 보조선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선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명령어 창에서 옵션 선택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S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치수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9페이지 연속 치수 연속 치수도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가 필요해요. 선형 치수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그 다음 연속 치수 연속적으로 있는 아이콘 클릭을 하고 그러면 방금 작성을 했던 선형 치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 클릭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지워볼게요. 지우기 2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연속 치수 그럼 방금 작업을 했던 기능이 지우기이기 때문에 오토캐드는 기준이 되는 치수를 인식을 못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보조선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클릭 만약에 기준이 되는 선을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옵션 선택 S 스페이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지울게요. 연속 치수는 신속 치수로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QD 이렇게 영역 만들어주고 임의의 지점 클릭 신속 치수가 더 쉽게 치수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속 지시선
단축키는 L2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럼 제가 이쪽 점을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럼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이 점을 클릭. 신속 지시선을 기입을 할 때에는 F8번 직교를 해제를 하고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다음 점 클릭. 또 명령어 창을 볼게요. 다음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다음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선이 더 길어지게 돼요. 다음 점 지정 안 해도 됩니다. 엔터. 문자의 폭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엔터.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행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C 30 엔터. 다음 행을 입력을 하겠습니까?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엔터. 다시 한 번 더 L2 스페이스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클릭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다음 점 지정 안 합니다. 엔터. 문자의 폭도 지정 안 합니다. 엔터. 문자의 첫 번째 줄을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니까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다음 행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행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엔터.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문자로 생성이 돼요. 편집을 할 때에는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L2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지 않아도 돼요. 엔터. 폭 지정 안 합니다. 엔터.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행을 입력을 하거나 여러 줄 문자를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 줄 문자 옵션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오늘 정말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두 가지 기능, 그리고 다양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기능들.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교재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교재를 보면서 순서대로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교재 40페이지부터 있는 연습 도면을 똑같이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또한 배웠기 때문에 치수를 똑같이 기입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입하는 치수의 색상과 제가 지금 기입하는 치수의 색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흰색 상태의 치수로 계속 기입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